네, 안녕하세요. 글로벌 미디어 연합의 김대규 PD입니다. 저희가 이 사무실을 개소하고 처음으로 우리 시의회 의장님을 모셨습니다. 인사를 한번 하시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한 해는 아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로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엄 사태로 인해갖고 정치도 불확실해졌고 미국이 유발했던 관세 정쟁으로 해가지고 경제 역시 불확실성 시대를 살아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그 어려움에 버텨줬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국체전에서 서울을 제끼고 당당히 그렇죠. 일을 할 수 있는 쾌거를 얻었고, 그리고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350만을 달한다는 그런 좋은 뉴스도 들렸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한다 그러면은 아마 2026년도에 부산의 미래는 밝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장님한테 이런 얘기 좀 물어보면 좀 그렇긴 한데 네.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점수를 준다 그러면 100점에 어느 정도가 이번에 그 시의회에서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희들이 중학교 때까지가 85점을 받으면은 네네. 그 우등상을 줬습니다. 넉넉하게 주면 한 그 정도까지는 근접하지 않나. 왜냐면은 제가 제 조직을 너무 박하게 점수 주기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마 한 85점에 가까운 활동을 했다고 저는 감히 자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85점이나 하셨는데 제일 큰 성과 뭐 한두 개나 그리고 아쉬웠던 거 한두 개가 이야기하신다면 어려웠던 우리 부산 시민들의 마음을 그래도 많이 다독거려줬다.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줬다는 것이 제일 저희들이 잘했다는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전반기 때 BNK하고 해서 500억 원이라는 민생 자금을 갖다 풀었고요. 올해 작년에 그 규모를 4배를 하고 2천억을 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산시도 노력을 하고 부산교육청도 노력해가지고 이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부산밖에 없습니다. 3살부터 5세까지 사립 유치원하고 어린이집 부산만 우상입니다. 부산 교육을 하죠. 그리고 이제 2년 뒤면은 오픈할 아동 전문 병원. 아, 그렇죠. 그것도 부산시의회가 주도를 해가지고 했다는 거는 사실 말로만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의회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이제부터 저 거대한 수도권 중앙정부를 부산만 단독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고 상계 시도 의회가 연합해서 한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아무래도 아쉬운 거는 아마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엑스포 실패했다는 부분, 그리고 산업은행이 지금 지지부진해 있는 것, 그렇죠.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 엑스포에 대한 문제라 그러면은 이번에 350만 명의 외국인들이 부산을 찾았다는 그 기저에는 분명히 부산 시민이 하나 된 엑스포 유치 운동이 많은 효과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제는 부산시의 정책들이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와봤자 뭐합니까? 그 사람들이 많은 돈을 쓸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을 만들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제일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 이제 외국인 관광객 350만이 깜짝 놀라기도 했어요. 네네.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조 인원 한 명에 버금 가는 게 외국인 네. 관광객 8명이면 정조 인원 한 명에 버금 간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꾸 우리 국내에 있는 인구를 어떻게 유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이 해외 관광객이 네. 정주의 효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고, 저도 그거는 좀 인정을 하는 게 다른 시의회에 비해서 그 능동적으로 네네. 어떤 발의를 하시고 능동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시정부나 정부에서 하고 시의회는 야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그러면 뭐 감사 기능만 했었는데 그런 거 보면 이 부산 시의회는 그렇게 능동적으로 어떤 발제를 하시고 의제를 내고 정책을 내서 그게 실현됐다는 건 상당히 큰 효과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뭐 언론 쪽에서도 많이 인정을 하시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장님께서 예전하고 조금 달라지신 게 예전에는 좀 부산시에 좀 촌철살인으로 많이 좀 꼬집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마무리 단계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많은 좀 칭찬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사실 시의회가 좀 많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오히려 초창기 때는 같은 국민의힘 소속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박현주 시장이라든지 부산시정에 조금 이렇게 좀 끌려가는 형태나 아니면 좀 더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막상 뚜껑을 열었을 때는 사실 부산시 의회가 제동을 걸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균형을 찾았고 견제를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 거기에 대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일어났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현안으로 몇 개 좀 짚어봐야 되겠죠. 아주 핫한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해양수산부가 부산 이전되면서 아주 뭐 좋은 호기를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장인 전재수 전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또 다른 또 혼란이 지금 겪고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의장님이나 시의회에서 지금 중심적으로 잘 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난 또 큰 혼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전체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한 부처의 장관이 낙마를 하는 것보다도 처음부터 해수부가 내려온다 했을 때부터 저희들이 계속 주장해왔듯이 해수부가 부산을 내려온다는 거는 환영할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내려오는 해수부의 실체가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해양수산부냐, 해양수도를 꿈꾸는 부산이 바라는 해양수산부냐에 따라서는 이거는 약간 퀘스천마크가 있다. 어떤 부분이 그런가요? 자, 부산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조선이죠. 그리고 물류 그렇죠. 있잖아요. 해양 플랜트. 이게 부산 해양을 이끄는 3대 기축이라고도 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내려오는 해양수산부에는 이게 없잖아요. 산업자원부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광안리나 해운대나 송도에 해양 레저 관련된 걸 하려고 해도 지금 해수부 기능 없어요. 문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환영하는 그런 해양수산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부처가 사실 지방으로 내려온다는 거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그걸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준 이재명 대통령한테는 정말 칭찬도 하고 감사를 드리지만 내려보낼 때 진짜 국가 균형 발전을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해양수산부의 기능을 갖춰갖고 내려준다 그러면은 이게 바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지. 그러한 기능을 안 갖춘 해양수산부가 부산을 내려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다운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많이 크죠. 그러니까 어제 의장님 생각에는 그러니까 물론 해수부 그렇죠. 자체는 마음에 들지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조선이라든지 해운이라 이 부분은 그 산재부가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해양 관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건 또 문체부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유기적인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제일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그 해수부 노조 쪽에서도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처음에 정권 초기 때 그런 걸 좀 갖춰가지고 하면은 서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 그것뿐만 아니라 이 가덕 신공항 건설에 있어서 네네. 지금 여러 가지가 물론 뭐 내년에 예산이 나와서 이제 진행이 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그렇죠. 관문공항으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국토부의 문건에 보면은 관문공항 같은 지역공항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말장난하는 것 같아. 결국은 이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관문공항이어야지 2번 이상의 그 칼주로가 나오는데 지역공항이 한 번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축소를 시키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거 아닌가요? 어떠세요? 가덕도 신공항이 만들게 된 게 이게 활주로 길이와 어떻게 보면 확장성인데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뭐 제2의 김해공항 하나를 더 만드는 셈이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김해공항을 확대를 더해서 차라리 활주로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그게 오히려 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국토부에서 지금 현대 산업개발에 대한 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논의를 해서 아마 법적으로도 지금 가할 계획으로 있다는 걸 들었는데 그만큼 이거는 하면 원론적으로 다시 한번 더 부산에서 재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그렇죠. 진행되는 게 4.3km고 실제로 물류가 제대로 가려면 4.8km. 길이도 작고 폭도 그렇죠. 좁고. 그렇죠. 이 부분이 어쨌든 좀 이왕 좀 늦어진 거 제대로 해서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부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과연 우리 부산이 중앙정부 수도권과 끊임없이 이게 대립관계로 가는 것보다는 이제는 현명한 선택도 해야 되고 접근 방법도 다양해져야 된다. 그래서 부산 시민들의 피로도가 없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나. 그러면은 우리도 그 5년이라는 동안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들 그런 부분도 한쪽에서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다들 활주로가 2개가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으면은 이번 자리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제대로 된 길이와 제대로 된 폭을 갖춰야 될 뿐만 아니고, 바다에 뜨기 때문에 안정성에 대해서도 부산이 따로 시민들한테 이 가덕공항이 안전하다는 걸 갖다가 스스로가 검증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왜 우리가 이 가덕신공항을 갖다가 유치를 하려고 합니까?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큰 비행기 타기 위해서 저는 그렇다고 안 보거든요. 첨단 산업을 갖다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첨단 산업을 갖다가 갖고 오려고 하는 건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어떠한 첨단 산업을 유치를 하고 그 산업들을 어디다가 배치를 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준비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국제 노선도 사실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것이 일본의 많은 국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도쿄나 요코하마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지금 부산 나리타 공항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네도 공항하고는 일본 측하고 지방 정부로서 끊임 접촉을 해가지고, 왜냐면 중앙정부는 안 줘요. 모든 티오를 갖다가 하네다에 대한 티오는 전부 다 김포공항에다가 다 줘놨기 때문에. 그러면 자꾸 국내에서만 해결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방정부가 일본 측하고도 협의를 해가지고 따낼 수 있는, 그게 소위 지방자치라고 저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또 부산시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지, 3포트 하잖아요. 자, 그러면은 철도, 해상, 항공이 모였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게 유기적으로 큰 이익을 낼 수 있는지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기간 동안에 이런 모든 부분을 다시 점검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마찬가지 지금 우리가 지금 350만 이제 관광객 중에 4분의 1이 사실 대만 관광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제일 큰 이유가 사실은 대만과 부산이 왔다 갔다 하는 비행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게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국제선이 이렇게 확보가 되느냐가 엄청난 큰, 안 그러면 인천을 갔다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반도체에 대한 물류가 형성이 되려면 항공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그 반도체에 대한 물류를 옮기기 위해서는 대형 비행기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가덕신공항으로 추진되는 걸 봐서는 이게 쉽지 않다. 물류가 쉽지 않는 게 이제 제일 큰 이유인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제 말은, 자, 그러면은 반도체 비롯한 첨단 산업이 공항이 되고 나서 유치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지금부터 병행해갖고 준비할 거를 준비해놔야지. 저는 이게 모든 것이 부산의 간절함이라 보거든요. 그런 노력을 하다 보면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아, 부산이 이렇게 간절하구나. 지금 과연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부산의 간절함을 알까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뺏긴다고 생각하죠. 아니, 부산만 이 이야기를 할 뿐이지 수도권 사람들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이 좀 다양하게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국제공항이라는 게 물론 인력도 있지만 화물이라든지 물류가 되는데 그게 장거리 노선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공항으로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대기업에는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각종 최첨단 산업이 그쪽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 바로 거기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북극 항로의 최종 종착점이 부산으로 치게 되면 부산이 제대로 가덕신공항이 제 역할을 해줘야만이 북극 항로가 어떤 허블 역할을 해서 러시아까지 어떤 북극 항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기점이자 종착점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라든지 또 생태계라든지 완전하게 이번께 35년도에 개항을 목표로 둔다면 완전하게 점검 후에 솔직히 그렇게 이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오히려 축소보다는 오히려 뭐 할 줄을 좀 더 보완해서 하고 안전성을 더 늘리는 쪽에 부산시가 그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야 되는 목소리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 또 가덕신공항을 하는 배후 시설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냥 필요한데 지금 상당히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의장님 그 말씀을 그때도 한번 하셨는데 제2해안순환도로 그 영도를 끼고 가는 최단 코스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어중간하게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요? 글쎄, 일단 그 구간이 원래 제2해양순환도로는 기장에서 가덕을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기장과 영도 사이에는 예전에 시에서 10m를 놓겠다 했기 때문에 그 예산이 엄청나요. 그래서 그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영도와 가덕을 하는 다리부터 먼저 놓겠다고 했고, 그게 최대 6조, 최소로 가면은 한 3조까지는 가능하다. 그리고 지금 기업들은 그걸 하려고 하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 예산이 4조가 들어갔는데 그 돈을 다 민자로 했다. 통행료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통행료가 한 4만원? 그러면은 이제 국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산시의 적절한 대응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게 된다 그러면은 말 그대로 부산대교를 지나서 복면 터널을 타가지고 거기서 바로 그 다리를 탄다 그러면은 가덕신공항의 가장 빠른 접근성 중에 하나다. 부산시에서 얼마 전에 발표한 뷰티엑스는 지하 50, 60 그쵸. 대심로를 대심로. 통과를 한단 말이에요. 그 소리는 뭡니까? 깜깜한 어두운 터널만 지나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바다에서 부산의 외항에서 부산의 전반 전기를 보면서 가는 논스톱 길이죠. 그래서 홍콩과 마카오를 연결했던 강좌 대교, 그리고 한국을 찾는 사람들 중에 제일 놀란다는 것이 인천대교. 거기에 그 기술에 놀란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물건이 부산도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일하게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항상 놀러 와서 그죠? 네. 놀라는 게 산과 바다를 거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나라는 사실 우리나라밖에 강도 없잖아요. 있습니다. 강도 강까지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리고 참 뭐 영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참 영도가 제일 힘든 게 유일하게 지하철이 안 들어가고 좀 애매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래서 계속 뭐 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 뭐 진행이 지금 어떨까요? 그동안에 16개 구군 중에 유일하게 영도와 도시철도가 못 들어갔습니다. 저는 원래부터 지하철 반대론자입니다. 지하로 가서요? 네. 이게, 영도 주민들은 안 좋아하시겠는데. 그냥 지하보다는 지상으로. 예. 지상으로. 이상으로. 트램으로. 네. 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상권과 상권은 지상으로 연결이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도는 지상으로 가고 지하는 차들이 지나간다 그러면은 도심의 점들이 계속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될 것인데 그리고 지하철은 파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실제로 만들고 나면은 그렇죠. 위에 차량이 교통 수요가 따라가질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의성을 반복할 바에는 차라리 트램으로 간다 그러면은 관광객들도 트램을 선호를 하지 이 지하철을 선호를 하지 않거든요. 재작년에 이 관련해서 영도에 계신 그 분들하고 네. 제가 홍콩을 갔었어요. 네, 네. 홍콩에 가서 그죠. 그 피크 트램을 봤는데 딱 빅토리아 저는 피크라는 그 홍콩을 보면서 야 여기가 완전 영도와 똑같다는 생각을 그 했었어요. 만약에 맞아요. 국내산에 피크 트램이 딱 생긴다 그러면 그 하루에 그 관광 수익이 엄청나죠. 어마어마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도 좀 착안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가지고 우리 부산 타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 어릴 때만 해도 그게 제일 높아가지고 그래서 부산이 다 보였어요. 우리 지금 원도 시간에 지금 다 보이는데 지금은 보이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 높은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영도의 복례산 정상에 부산을 상징하는 걸 하나 만드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 자, 우리가 배를 타고 부산을 들어온다 그러면 오는 쪽에는 부두와 창고밖에 없습니다. 유일하게 자연을 볼 때는 왼쪽 영도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 중계탑, 철탑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활용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뭔가 생겨야만이 그런 피크 트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보면 제가 그걸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홍콩과 포르투갈, 리스본 같은 데도 그 좁은 골목골목마다 처음부터 트램이 다 다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매력적인 도시, 부산을 찾는 관광객이 만족하고 거기서 많은 돈을 쓸 수 있도록. 그래서 다행히 내년부터 원도심에는 트롤리 버스가 다닙니다. 그래요. 트롤리 버스가 다니는데 제가 어떤 주문을 했냐 그러면은 40분 간격으로 이게 배차가 되는데 이 정류장에서 저 정류장 갈 때 여기서 영상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그 다음 코스에서 30분 동안 뭘 살 건지 맛집이 뭐고 뭘 즐길 수 있는 걸 끊임없이 관광객들한테 주라. 이제는 관광객들이 많은 돈을 풀게끔 만드는 전략이 필요한 거지. 관광객 많이 가봤지 마요. 대표적인 게 경주가 유치했잖아요. 하지만 경주에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는 APEC 참여인 정상들이 대부분이 부산에서 찾잖아. 예. 그래서 부산이 그 효과를 보듯이 우리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빅 이벤트 사실 엑스포 지금 당장 유치할 때 해도 그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준비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블루레일 하나로 엄청나게 그거 보겠다고 그거 타겠다고 온 사람이 제일 많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동해 폐선을 하려면 그쵸. 보고 있고 네, 네. 송도 케이블카 네, 타고 케이블. 근데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영도를 중심으로 되는 제2해안 순환도로라든지 그게 트램이라는 게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은 뭐 홍콩 못지 않는 영도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많이 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원도심 전체의 관광 활성화에 좀 도움이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은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에서도 제가 계속 주문하는 것이 부산의 그런 관광산업 그리고 관광시설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과감하게 규제도 철폐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안타깝고 사실 거기서 발생들 하는 주민들하고의 뭐 민원부터 이런 부분은 사실 기업이 나서서 해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시나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설득하는 그런 소통의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많이 들죠. 맞습니다. 이게 자꾸 원도심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인구 감소라든지 이 생태라는 걸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뭐 어쩔 수 있겠느냐 약간 그런 듯한 느낌을 계속 지금 사실 받거든요. 이게 대한 좀 발상의 전환이라든지 획기적인 어떤 혁신이 따르지 않으면 계속 그냥 왜냐면 저희가 동구를 보면서 많이 느꼈 근데 동구도 그랬지만 어떻게든 북한 재개발이 여러 가지를 거치면서 그나마 지금 또 해수부 이전부터 해서 많은 활력들을 얻고 있는데 그건 진짜 하기 나름이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제일 틀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해수부 이전을 하면서 이재명 정부 쪽에서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또 국힘인데 또 너무 이 현 정부에 대해서 너무 긍정적인 게 아닌가라고 할 수 있는데 현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언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잘했거나 잘했다 해야 되는 거고 못했는 뭐 못했다는 거고. 근데 그런 말만 좀 책임을 지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9월 16일인가요?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국가 균형 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다. 그 말만 지키면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나 중앙에 계신 분들 만나면은 이재명 정부가 부산을 위해서 가장 빠르고 가장 쉽게 해줄 수 있는 거는 산업은행 이전이다. 다 됐잖아요. 모든 거는 다 절차 다 밟고 단지 국회의원 가반수만 오케이를 하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국민의힘 투자 필요 없습니다. 조국 혁신당 필요 없습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만 모여가지고 찬성표만 던지면 되는데 왜 그거를 자꾸 이렇게 복잡하게 푸시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답답하죠. 그래서 저는 정치는 항상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정치는 원래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저는 이 정치의 기본을 생각하고 국민을 상대로 했던 말에 대해서는 지킬 필요는 있다. 자기가 제일 처음에 했던 말을 지키기가 제일 편한 거지. 이게 수정본이 자꾸 나오면은 그거는 지키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뭐 관문공항도 마찬가지고 네. 뭐 방금 말씀하셨던 산업은행 이전도 마찬가지. 근데 산업은행 이전은 뭐 어떻게 보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다 수도권 출신이라 뭐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지금 현재는 생각이 되는데 뭐 이 얘기는 뭐 계속 이제 뭐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그 의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내년도에 시의회의 제일 큰 과제라든지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지금 와서 뭘 한다는 거는 사실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듯이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부산 시민들이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최대한 해결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박영민 부산시장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부산 시민을 생각해야지 너무 큰 정책을 지금 또 새롭게 하려고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에 3세, 5세 무료 보육,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고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빨리 했으면은 하는 아쉬움은 있겠지만은 남은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부산 시민의 편이 되었고 부산 시민의 안전, 건강 문제라든지 그리고 부산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분명히 만들고 저희들은 구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2025년 정말 힘든 시기였습니다. 2026년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복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그럽니다.
희망을 가진다 그러면은 항상 좋은 결과가 있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산광역시 의회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